자, 전략자산 순환 배치.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 전략 무기들을 주기적으로 한반도에 배치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한번 내용을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릴까요? 전략자산 순환 배치, 무슨 말인가요? 미군이 보유한 최첨단 전략 무기들 보고 계시죠? F-22 랩터, B-1B 전략 폭격기, B-2 스텔스 폭격기, 이런 무기들을 종류를 바꿔가면서 한국에 3개월 정도씩 돌아가면서 계속 배치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전략자산 순환 배치입니다. 바로 이 전략자산 순환 배치를 한국과 미국이 지금 협의 중에 있다. 올해 말까지 순환 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략자산, 적 지휘부와 군사기지 등을 일거에 타격해서 초토화시켜 전쟁 초기에 적을 제압하는 전략 무기들을 말합니다. 자, 이 전략자산들, 자, 어떤 내용으로 합의가 되고 있는지 국방부의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현재 한미 당국 간에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 확대와 관련하여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부터 배치와 관련한 언급에 대해서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감안해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결과를 도출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야 4당 대표 이 회동에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미리 밝혔었죠, 이미.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이루어진 그 여야 4당 대표 청와대 만찬 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만찬 회동 이후에 이 지하 벙커에 가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안보에 관한 간략한 브리핑을 했었는데, 네. 거기에서 연말부터 미군의 이 전략 자산을 순환 배치키로 했다라고 언급을 했었고요.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현재 그 안보 상황을 감안해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 조속히 결과를 도출하겠다. 네. 이런 의미라고 해석을 해준 겁니다. 그렇군요. 자, 미군의 전략자산 순환 배치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그림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한반도 주변에 미군의 전략자산을 순환 배치한다.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에는 F-22 랩터 전투기가 한반도로 날아올 수 있는 겁니다. 한 20분 정도면 북한의 김정은 벙커를 타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다음 또 어디서 어떤 전략자산들이 또 날아올까요? 이와쿠니 기지에서 F-35B 폭격기가 한반도에 날아옵니다. 다음 또 어떤 전략자산들이 움직일 수 있나요? 요코스카에 있는 항공모함, 이 항공모함이 핵추진 잠수함과 함께 한반도로 움직여서 한반도에 배치가 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또 어떤 전략자산들이 있습니다.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있는 B-1B 폭격기, 지난 23일에 김정은의 턱밑까지 날아갔던 그 B-1B 폭격기 편대가 한반도로 날아오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괌 앤더슨 기지에는 B-2 스텔스 폭격기도 있고요. B-52 폭격기도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을 단 몇 분이면은 가루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전략 자산들이 모두 한반도로 번갈아가면서 배치가 된다. 자, 여기서 제일 먼저 거론되는 게 오키나와에 있는 F-22가 제일 먼저 거론이 되고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전략 자산들 중에 왜 F-22가 가장 먼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오키나와에 있는 네. F-22가 이 작전 반경이 굉장히 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공중급유를 안 받아도 이제 우리 그 군산 기지나 오산까지 올 수 있고, 네. 그대로 또 뭐 필요하다면은 공중급유를 안 받고도 북한을 타격할 것만큼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네.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고, 아하. 그래서 저 스텔스기고, 그래서 저 스텔스기를 우리 군산공항이나 네. 이제 오산공항에다가 한 3개월씩 이렇게 네. 순환 배치를 해서 북한에 대해서 실질적인 압박을 주겠다는 게 이제 기본 계획입니다. 원래 미군이 이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B-52라든가 B-1B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순환 배치를 미군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요번에 한반도 배치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이 종류를 바꿔가면서 배치를 한다고 그러는 걸 보면 더 자주, 더 많은 종류의 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패턴을 보면은 네.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의 대응이라는 게 뭐 이렇게 몇 가지 패턴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요즘에 정점을 이루는 것이 바로 B-1B나 B-2, B-52 같은 전략 폭격기들을 기지에서 한국으로 이제 전개하는 거죠. 네. 그러면 북한이 한두 번 더 조용해요. 네.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어떤 것이니까 네. 그때마다 오지 말고 아예 와 있어라 라는 게 이제 우리의 요구 사항이었고 미국이 그동안 여러 가지 비용 문제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그걸 좀 주저주저 해왔던 겁니다. 그것을 이번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이 마당에 그 이제 한국의 요청을 미국이 이제 들어주는 형식으로 현실화되는 것이죠. 김정은이 스텔스 폭격기나 전투기가 뜨면 외부 활동을 자제한다면서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무서워하는군요. 그렇죠. 도대체 북한 능력으로는 네. 그 비행기가 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 왜 그러면 이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다 정례적 순환 배치 또는 네. 강화된 순환 배치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저걸 안 해주면은 우리가 자꾸 핵무장 한다든가 아니면 또 전술핵이라도 재배치하라는 소리가 자꾸 나오니까 네. 그걸 억제하려고 그러면 네. 전략 무기라도 네. 일단은 뭐 전진 배치, 네. 이 강화된 순환 배치를 해주지 않으면 네. 그걸 억제할 수가 어려우니까 네. 계속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거, 이렇게 그렇군요. 조치를 취해주는 것 같습니다. 전략 무기 순환 배치가 지금 네. 김 교수님 말씀하신 그게 제일 중요한 목적인데 네. 그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있죠. 레이건 대통령 때 네. 소련을 붕괴시킨 게 군비 경쟁이었습니다. 그렇죠. 소련 경제가 안 좋은데 미국과 군비 경쟁을 계속하다 결국은 경제가 파탄나고 해서 지금 네. 한 거거든요. 그 손자병법에도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전략 무기 순환 배치를 계속하면 북한으로서는 있죠. 네. 지금 계속 대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미국이 그걸 가지고 폭격을 한다거나 이거는 아니지만 네. 폭격 안 하려고 예상하고 대비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까 우리 첫 번째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경제 제재를 지금 엄청나게 쪼고 있는 마당에 네. 지금 북한으로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데 돈은 많이 들어가고 네. 이러면 이거는 진짜 고통일 겁니다. 그렇죠. 김정은으로서. 피로도가 증가하고 그렇죠.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래서 그 한미 합동 훈련할 때마다 북한에서 뭐 그렇죠. 엄청난 악담을 쏟아내는 게 네네. 자기들로서 고통이거든요. 이걸.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략 무기의 순환 배치가 네. 북한에 주는 고통이 엄청날 것이다. 네. 경제적으로. 네. 그래서 이런 게 있지도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효과적으로 압박을 할 수 있는 전략 자산 순환 배치 벌써 이미 지난해에 박근혜 정부 때부터 미국에 우리가 요청을 했었다면서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미군이 들어주지를 않았다면서요. 이걸 요청한 것은 사실상 오래됐죠. 네. 오래됐는데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난색을 표한 이유가 네. 오바마 대통령의 8년은 뭐냐면은 미국이 너무나 그동안 그 부시 행정부 때 대외적으로 군사적으로 개입해서 돈을 많이 낭비했다. 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군대를 빼고 네. 필요하지 않는 군대 배치를 줄여나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돈 때문이군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미국이 지금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정 적자를 지금 하고 있고 하루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런 그 전체적인 기조하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전략 자산을 갖던 그게 다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큰 틀의 그 군사비 축소의 방향에서 들어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 어제 저희가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이 전략 자산들 움직이는 거 그냥 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기름도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겠죠. 순환 배치 비용 어느 정도 드는지 예로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B-1B 랜서 편대가 23일 날 북한의 NLL을 넘어갔다 왔던 비용. 정확하게 산출을 할 수는 없지만 수십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있었던 F-35 편대가 MK 폭탄을 투하하는 실전 훈련을 했었죠. 이때요. 이 훈련에 200억 원 이상이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 비용 혹시 해서 하는 말인데요. 네. 이렇게 한반도에 전략 자산을 배치를 해줬으니 니네 정부가 이거 비용을 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돈 내라고 혹시 또 그러진 않을까요? 현재 이제 금년 연말부터 네. 일단 방위비 분담금 그 협상이 이제 시작될 겁니다. 네. 그러면 2019년도부터 그게 이제 적용이 되는데 네. 아마도 올려달라고 그러겠지만은 네. 현재 이 미국의 전략 무기의 순환 배치에 대해서는 네. 우리 정부에 대해서 추가적인 비용을 달아 소개하기가 좀 어려울 거고 어떤 이유에서죠?
이 사드 같이 네. 한국에 이렇게 배치돼서 한국을 방어하는 그런 무기는 네. 비용을 뭐 달라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렇게 왔다가 가는 그런 무기에 대해서는 달러의 명분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모르죠. 뭐 우기에서 달라 그러면 어쩔 수가 없겠는데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트럼프잖아요. 글쎄요. 내가 볼 때는 조금 명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거. 그렇군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이 비용 문제도 무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자산 순환 배치를 이미 예전부터 미국 정부에 요청을 해봤지만 우리 돈 너무 많이 들어서 그건 안 돼 라고 했던 미국도 지금의 북한 움직임을 보고는 이건 안 되겠다. 돈을 쓰더라도 순환 배치해야겠다라고 나선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닌 게요. 네. 만약에 괌에서 오는 데는 아무리 빨라도 지금 2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하고 그걸 대응하는데 2시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저 전략 자산이 한국에 배치가 되면 빠르면 10분, 아무리 늦어도 20분 내에 뭔가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비용 대비 효과가 굉장히 좋은 전술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돈이 든다고 무조건 안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건 돈이 들어도 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게 빠졌는데요. 네. 요번에 이제 미국 의회에서 네. 국방수권 법안이 통과됐죠. 그러니까 국방 예산이 7천억 불이 통과됐습니다. 네. 통과됐는데 그 중에서 상원에서 행정부에 트럼프 행정부 요구한 것이 있는데 미국의 그 핵추진 잠수함에 토마호크가 있는데 토마호크에도 핵탄두를 실을 수 있게 개조를 해라 하는 거 하나하고 네. 그다음에 미국의 항공기들이 핵탄두를 현재는 재래식 무기밖에 실지 못하는데 네. 핵탄두를 실을 수 있도록 개조를 해라. 비원비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원뿐만 아니고 F-16부터 해서 모든 함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하질 않고 아마 일부만 네. F-16 될지 모르는 일부는 분명히 핵탄두를 실을 수 있게 개조가 될 겁니다. 그 비용이 미국 국회의회에서 지금 통과가 됐다고요? 이게 통과가 됐죠. 6,400억 불을 신청했는데 네. 600억 불을 추가로 주면서 네. 이게 7천억 불을 통과시키면서 그걸 하라고 그랬거든요.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럼 전술 핵무기가 사실상 미군의 이 실전 배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육지에는 전술 핵무기가 배치를 안 되고 있지만 네. 이게 동해 바닷속에 있는 네. 미국의 핵잠수함이나 네. 아니면 한반도에 들어오는 미국의 이 전투기들이 네. 언제라도 핵을 발사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북한에는 상당한 위협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순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석호 부장 그리고 김정봉 실장님 두 분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